이 프로그램은 KBB 한국불교방송, 방송포교 후원단체 첨부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B 한국불교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전설편 신현정입니다. 오늘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는 편저 한정섭 발행처 불교정신문화원 출판사 이화문화출판사에서 발행한 불교설화대사전 전설편 이야기입니다. 불교설화대사전은 각종 대장경과 여러 책자들 가운데 불교 관련 설화들만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KBB 한국불교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불교설화 대사전 전설편 고려태조 도짬설에 의하여 호국사찰을 짓다 이야기입니다. 신라 말기 북쪽에는 궁예가 후 고려국을 세우고 서쪽에서는 변헌 이후 백제를 세우는 등 통일신라는 다시 셋수로 강토가 나누어지고 또한 사방에서는 도적의 때가 일어나고 민심은 흉흉하여 모두 의지할 바를 모르고 있던 때에 신라 제54대 경명왕 2년 6월에 궁예왕의 휘하에 있던 왕건이 홍류 배형경 등의 혁명으로 궁예왕이 쫓겨나고 왕으로 추대되어 즉위하였다. 혁명에 의하여 왕위에 추대된 왕건은 말할 것도 없이 고려의 태조이니 왕건은 전주와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 고친 뒤 당시 왕건 42세 전왕의 패정을 일신하고 정치를 천하공법에 의하여 다스릴 것을 조서로 국민 앞에 공약하였다. 이듬해에는 서울을 송악으로 옮기고 관제를 개혁함과 동시에 여러 새로운 제도를 세우고 또 숭불정책, 융화정책을 건국 이념으로 하여 나라의 기반을 닦아 나갔다. 그리고 특히 불교를 호국신앙으로 하여 태조 즉위 2년에는 개경의 법왕사를 비롯하여 내제석원, 산하사, 보제사, 신흥사, 문수사, 원통사, 지장사 등 모두 10개 사찰을 창건하였다. 그리고 또 왕건 태조 즉위 5년에는 개경 송악산의 1월사와 한양 삼각산의 청룡사를 창건하였다. 특히 청룡사는 도손국사의 유언에 의하여 왕건 태조가 직접 창건하였다. 즉 도손국사는 왕건 태조가 즉위하기 20년 전에 열반하였다. 그런데 열반하시기 전에 왕건 태조에 붙인 왕룡에게 유서를 보내어 20년 후에 당신의 아들 왕건이 왕위에 나아갈 터이니 즉위하면 즉시 다음 해에는 10곳에 절을 짓고 즉위 5년에는 개경의 1월사와 한양의 청룡사를 각각 지으라 라고 하였다. 물론 그 유언대로 하면 왕씨의 개경도읍이 잘 성장할 것을 말하였으면 물론 특히 청룡사에 대해서는 한양은 이시에 500년 도읍지요 개경은 왕시에 500년 도읍지인바 한양은 산세가 험준하고 거악하여 이씨 왕업의 운수가 날로 왕성하여지니 이 한양의 이씨 즉위가 좀 늦게 돌아오게 하고 왕시의 500년 도읍이 잘 지나려면 한양의 외청룡 산 등에 절을 짓고 조석으로 종을 울려라 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양의 외청룡 산 등이 음양지리설에 의하여 동방갑을 38목이라 순양의 나무이니 순양의 나무가 운에 왕성하면 이시의 운이 속히 돌아오게 되므로 여기에 절을 짓고 종을 울리면 종소리에 금이
이 씨의 목을 누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비구니로 하여금 이 절에 거주하게 하면 양의 극치를 막아 왕씨의 500년 도읍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 씨의 운이 늦어진다는 풍수지리설과 음양 도참설에 기인할 것이었다. 이 밖에 왕건 태조는 왕씨의 도읍에 의하여 최선의 정력을 기울인 나머지 한양의 이씨지기를 누르기 위하여 한양 땅에 오얏나무 수 1000주를 심어놓고 해마다 자라나는 순을 쳐서 더 자라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씨 왕운을 막으려고 하였다. 즉 오얏나무는 이씨를 가리킨 것으로 이씨라는 이자가 오얏니자인 까닭으로 오얏나무를 친다는 것은 바로 이씨를 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수유리 근처에 벌리라는 지명이 있는 것은 이렇게 오얏나무를 심어두고 해마다 이를 자라던 곳이므로 이에 연유한 것이다. 여하튼 왕건 태조는 즉위일에 후삼국 통일의 옹지를 품고 건국 이념을 뚜렷이 함과 동시 불교의 호국 신앙으로 하여 많은 절을 지었다. 마침내 즉위 19년에는 후삼국 통일의 수건을 달성하고 많은 치적을 남겼으며 또 정치의 귀감으로 정계, 개병 요소 등을 저술하고 그가 임종할 때는 후세의 왕들이 치국의 귀감으로 삼도록 훈요 10조를 유훈으로 남길 만큼 나라 사직의 유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참고로 여기 조문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재불 호위의 힘을 입지 않으면 아니 되겠으므로 손 교사원을 개장하고 주지를 파견하여 각각 그 업을 닦게 하는데 만일 간신들이 정권을 잡고 승려와 신도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사를 경영하게 되면 서로 쟁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의당이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제1조였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불교에 의뢰하고 사원은 국가와 왕실의 복리를 위하여 창건된 것인 만큼 간신과 승려와 신도들의 이익과 욕심에 맡기어 변병, 쟁탈을 일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2조는 새로 창건한 모든 사원은 모든 도성 국사에 추점한 산수 순역의 지리에 의하여 세운 것이라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도선이 말하되 내가 점정한 이해의 땅에 함부로 사원을 창건하여 지덕을 손박하면 따라서 왕업은 길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후세의 국왕, 공호, 후비, 조신들이 각기 원당이라 하여 사원을 증가, 창건하면 이는 크게 우려할 일이다. 신라 마렵의 사탑을 남조하여 지덕을 훼손하였으므로 마침내 나라가 망한 것이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다. 이와 이 불교를 국가 대업의 근본으로 삼는 곳에 태조의 국가 이념을 엿볼 수 있거니와 동시에 만일을 위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세속적인 사원의 세력을 견제하고 아울러 사원의 양적 확대를 경계하여 왕씨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하였으므로 태조의 용의와 원력과 과연 어떠하였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삼국서기 삼국유사 고려사 여러분, KBB 한국 불교방송 읽어주는 불교설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불교설화 대사전은 각종 대장경과 여러 책자들 가운데 불교 관련 설화들만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존재의 인연 과보와 세상여경을 볼 수 있으며 착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인격을 완성하고 이 세계를 극락정토화할 수 있는지 그 단서를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상하연권 1715페이지로 내용은 크게 비유, 본생, 인연, 인과, 영혼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장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과 울림의 깊이는 여타 처세서와 교육서 못지않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